비대위에서 지금 첫 번째 의혹 제기한 게 이정무 부조합장이 상가 매각가가 너무 낮다. 근데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파트 시세가 지금 1억 이상이다, 평당. 근데 아파트 감정가액이 2017년에 했죠. 평당 5,500에서 5,500에 조합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계산하면 지금 시세는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상가 매각가가 상가 조합원 분양가의 1.1배, 110%가 한다고 그러니까, 야, 아파트로 대비해 보면 한 2배 올랐는데 무슨, 야, 10%만 올려서 분양한다고? 헛소리 하지 마. 이 주장이었거든요, 이 주장.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주장이었는지. 자, 아파트 감정평가는 2017년에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2배 이상 오른 것도 맞아요. 근데 상가도 이때 2017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금년에 4월 달에 상가는 감정평가를 다시 했어요. 다시. 그럼 다시 했으면 이제 이걸로 분양을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정무 씨는 2017년에 감정평가한 거에 고박이 110%한 줄 알았겠죠.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 평당 감정가액이 5,500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1억 원 이상에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건 맞는데, 상가는 조합원 분양가에 1.1배를 분양했더니 너무 낮다. 왜 2배 안 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상가는 아파트처럼 2017년부터 해도 2배는 절대로 폭등하지 않았고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금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금액이 곧 분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 주니까 이거는 이제 쏙 들어갔어요. 이제 쏙 들어가요. 주장 안 합니다. 실제로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 2017년도 그 실거래가를 보니까 이거 국민은행 시세표입니다. 2017년에 9월 달에 20억 5천이에요. 근데 2022년 금년 이 9월 달에는 43억. 그래서 실제로는 2.1배, 210% 상승한 건 맞아요. 근데 상가도 감정평가 금액을 2017년에 한 걸로 분양했다면 뭐 210%는 그래도 안 되죠. 상가는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으니까 뭐 130%든 140%든 150%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상가는 금년에 감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주장한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주장 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조합이 직접 분양할지 통매각할지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 없이 왜 일방적으로 누가 맘대로 통매각 입찰해버리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것도 이 상가 매각이나 재건축에 대해 전혀 문외한들이 또 전문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로 나온 겁니다. 오해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합에서 상가를 직접 분양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같이 대규모 상가를 조합이 분양 못합니다. 이제는. 자, 모두 다 입찰합니다. 통매각합니다. 왜 다른 데는 못할까요? 옛날에 금융위기 이후 이전에는 아까 둔촌주공이 그랬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확정 지분제로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지분제로. 근데 2008년 이후에는 도저히 분양에 자신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나는 공사만 할래. 그러니까 도급제로 할게. 이래서 지금 지분제 아무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 그 시공사 선정하는데 그 도급제로 해서 입찰 공고 냈더니 지금 일부 허건 씨나 일부 이정무 씨 이런 사람들은 야, 너 왜 확정 지분제 검토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입찰 공고 냈어, 도급제로. 이 얘기하고 이런 무식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직접 매각하는 것 자체를 검토할 이유도 아예 1도 없습니다.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입찰만을 두고 검토해야 됩니다. 또 이거를 만약에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조합장이 내가 직접 분양할게. 대행사 하나 용역비 한 9% 10% 주고 내가 직접 할게 그러면 이건 또 난리 칠 거예요. 야, 너 뭔가 누구한테 특혜 분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면 더 낮췄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발목 잡기 위한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 그래서
직접 분양하는 것은 검토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MD업체 키라의 영역비가 10억 원이나 되는데 상가 매각에 관해서 키라의 보고서는 조합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키라가 보고서를 내기는 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혹을 또 키웁니다. 야, 조합장, 니 뭘 보고 이게 분양가를 결정하고, 매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런 건데, 조합장한테 얘기했더니, 조합장에서 이 키라가 용역사로 10억이나 주고 용역사가 있는데, 조합이 이 보고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특히 허건 변호사, 이걸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이것도 한심한, 내가 볼 때는 정말 번지수 잘못했어요. 분명히 키라가 우리 분양할 때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가에서 보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가하고는 독립정산제이기 때문에 이 MD 업체가 상가에서 돈을 10억을 내서 아파트 조합하고 상관없이 10억 줘서 입찰해가지고 계약했고, 단지 상가협의회라는 게 정식 조합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장 도장만 조합장이 찍었죠, 계약서에. 그러니까 조합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특히 조합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정보공개 대상도 아니고, 특히나 비대위에서 12학기에서 이 자료 공고를 내놓았는데 내가 조합장이 너가 안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이걸 가지고 온통 그냥 또 문자로 뭐 카페에다가 난리를 치면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줘도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합이 안 가지고 있어요. 보고서를. 근데 하긴 했어요. 그러면 허건 씨나 이런 사람들이 상가 노영창 이사한테 가서 달라고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응? 자, 이게 허건 조합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합장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 조합장님이 허건 씨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보냅니다.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당조합의 특수성으로 상가 MD 용역체는 상가 재건축 협의회의 업무만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업무 범위가 상가 업무 협의만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용역업체가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아.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하등의 의무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현재 조합에서는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관 않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이제 보관했더라도 내가 비대위한테는 안 줘요. 줄 필요가 없고. 관련 서류가 조합에 없어. 근본에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조합에서는 상가 측과 기아가 요청하신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허건 씨가 조합장을 고소했어요. 도정법 위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없는 자료를 안 줬더니 이게 정부 공개 청구 거부해서 도정법 위반이다. 이분이 변호사인데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진짜 고소거리 안 되거든요. 무혐의로 100% 끝나요. 그 다음에 상가를 낮게 매각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답니다. 도대체 상가 지금 계약했습니까? 이분이 변호사 맞는지 의아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아직 계약 안 했어요. 네? 아직 총회도 통과 안 됐어요. 그리고 총회 통과됐다 치더라도 그 금액이 어떻게 낮다라는 게 어떻게 경찰서에 소명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일단 고소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야, 키라에 도움 받았고요. 키라 보고서 있고 뒤에 나옵니다. 자, 완벽하게 감정평가사 도움을 받았고, 충분히 여 관련 주변 상가 다 조사했고, 부동산 업체들 다 조사해서 나온 최종 분양가고 분양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은 원래는 상가 쪽 상인들, 상가 조합원들이 더 전문가들, 여기서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자, 금액이 낮니 많이 하는 건 더 이상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시, 이게 또 허건 씨가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합원 분양가율을 15% 낮췄다. 그런데 상가 매각을 조합원 분양보다 10% 높인 것은 문제 있다. 자, 조합원 분양가니까 15%를 감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상가 조합원한테 분양가를 좀 깎아주기 위해서 15%를 낮춰서 했다. 그런데 낮춘 데에다가 너는 10%만 더한 거는 사실은 얼른 보면 분명히 손해죠. 원래 감정한 금액이 100이었으면 상가 조합원한테 주기 위해서 85로 했는데 85에 10%는 얹었다. 8.5원 더 했으면 94.5원이기 때문에 너는 100원보다 5.5원 싸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얼핏 보면 얘기가 되죠. 충분히 일리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함부로 이런 것 가지고 지지고 까불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하긴 해야지. 에? 자, 여기 근거가 여기 가온 감정평가, 상가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로서 통상적인 사업 시행 기간에 대한 기용 비용 및 기간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원으로 15%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허건 씨, 첫 번째, 이게 조합원 분양가 산정이나 일반 분양가 산정이랑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기서 15% 감가라는 것은 딱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깎아줬다라는 건 정말 그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금리하고 엄청 금리에 민감한데 금리가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 입주하려면 1년 몇 개월은 남았는데 4월이니까 남았는데 최소한 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면 상가는 더 폭락을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15%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대로 허건 씨 말이 맞다 치고 정상 금액이 이렇게 3,570이에요. 두 회사가. 근데 나누기 2하면 1,785억입니다. 이게 100%일 때예요. 100%일 때. 100%일 때인데 이거를 85%에서 조합원 매각가를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했고 그 85%에 다시 110%를 하니까 조합에서는 1,727억을 입찰가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1,727억을. 근데 실제로는 1,749억이 했고 실제로는 1,741억인가 아마 그 입찰가를 112.3%로 했을 겁니다. 이거보다는 좀 높여서. 자, 그래서 야, 원래 100% 다 했으면 1,785억의 입찰가를 했어야 되는데 너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깎아준 걸 가지고 10% 올려서 1,727억으로 했어. 그러니까 57억 내 분양가 하자. 너 57억 손해봤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 봐야 57억이에요. 그래 봐야. 근데 이건 정말 일반인 몰라서 하는 오해 분명합니다. 허건 씨. 자, 코픽스 금리가 금년 4월 이게 이 감정 평가할 때하고 우리가 입찰할 때 대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4월 달에 1.84. 그 다음에 7월 달에 2.90입니다. 1.84, 2.90이면 이때 대비 57.6%가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약 1.06포인트가 상승했고요. 그런데 이 상가나 이 상업용 건물의 감정평가 기준은 이 코피스 증감률하고 엄청 민감해서 같은 비율로 이 금액이 그러니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100이었다면 57%가 상승했다. 그러면 거의 같은 비율, 여기가 100이라면 57%만큼 감한 이게 분양가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이렇게 분양 감정평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런 상가는 이렇게 반비례해서 같은 율로 상가 가격은 반비례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삭감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 15% 이런 걸로 감을 하든 증을 하든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이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고 감정평가 기준도 이 금리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허건 씨, 키라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키라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 단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해놨고, 가격 층별로 이렇게 돼 있고, 자, 분명히 키라 보고서 없이 상가에서 완벽하게 키라 자문 받고 감정평가서 자문 받아서 상가 조합원들이 누굽니까? 상가 조합원들 대의원에서 만장일 통과하고 지금까지 상가 분양하는 데 있어 상가들이 먼저 분양을 받는데 좋은 걸 골라서
분양하는데 상가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지금 이익을 얻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이 분양가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한다는 게 참 저는 웃깁니다. 상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상가한테 아파트를 분양했더니 노질레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상가는 특혜를 주고 아파트는 손해봤다고 그랬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떠들었죠, 이게. 그런데 이 상가한테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양한 그 조합원들한테 상가를 받아서 우리가 통매각을 해서 조합이 얼마나 이익 받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상가한테 아파트 조합원들 분양가 플러스 500만 원에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평형별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 분양으로 계산해 보면 4,836억인데 이거는 5천억입니다. 이게 단위가 1,000원인데요. 아니, 500억. 36세대가. 이게 단위가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이 조합원 분양가가 이거 다 합치면 35세대가 69평이 68, 69, 이게 24평이네요. 이게 500억인데 여기는 일반 분양가로 치면 483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일반 분양하면 483억 원이 분양 수입인데 조합원 분양가로 이렇게 500평 하니까 500억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익이에요. 이익.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익 본 게 17억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다시 5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평당. 그게 30억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합치니까 상가한테 일반 분양하지 않고 상가 조합원한테 93세대를 분양했더니 일반 분양한 것보다 119억 원 조합이 이익 받습니다. 조합이. 자, 이익 받는데 이게 손해래요. 이렇게 이익 봤어요. 그 다음에 상가 일괄 매각을 했는데요. 아까 상가 조합원한테 조합원 분양가가 이만큼에 이걸로 1,553억에 우리 조합이 가져왔죠.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권리가액을 우리가 받아오고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준 거죠. 자, 그러면 1,553억에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110% 하면 이 정도고 우리가 112.3%로 입찰을 했어요. 아까 1227이네. 112.3%가 1227억 원으로 입찰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빼면 174억 조합이 이익입니다. 174억이. 자, 그런데 입찰을 했더니 낙찰을 1,749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다시 20매덕 높게. 그래서 지금은 원래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조합에서 받아온 게 1,553억인데 이번에 입찰해서 낙찰 업체가 분양가로 제시한 금액이 1,749억이니까 196억 조합이 이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 이익 본 게 315억입니다. 지금 아까 학원 변호사 얘기대로 58억 싸게 분양했다고 하지만 좋다. 58억 1,700 얼마짜리를 58억 싸게 했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상가 분양 관련해서 조합이 315억이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58억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설명하겠지만, 자, 금년 7월 상가 분양할 때, 분양가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법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라가 전문회사가 맞느냐, 키라가 예를 들어 감정평가 금액 이 상가 어떤 분양가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게 정확하냐, 그게 뭐 답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가 분양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업체는 그런 용역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2013년 진짜로 최악의 경우 도저히 자신 없어서 7,500만 원 주고 그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한 분양가, 가장 손해도 그다음에 미분양도 안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아무리 찾아도 대한민국에 없어서 보니까 한국 갤럽이나 한국 리서치 이런 데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7,500만 원 주고 한국 갤럽에 용역을 주고 대림산업은 또 7,500만 원 주고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는데 두 회사 다
평균 금액은 3,400만 원이 적적합니다. 재고가는 거의 3,900에서 4,000입니다라고 몇 달 동안 그 시장 조사하고 별짓을 다 해서 낸 보고서가 책으로 한 권씩인데 그렇게 결정한 거였는데 3,400하고 재고가는 3,900에 4,000인데 제가 분양을 얼마 했냐면 4,130에 했습니다. 730만 원을 높였고요. 평균가를 730만 원 높였고 최고가는 3,900이나 4,000이라고 그러는데 5천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양 성공했죠. 자, 업체들 키라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업체를 불러와도 정확한 분양가를 예측하고 산정해준 대한민국 업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용역을 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높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어서 가장 그래도 정확한 거는 감정평가사들입니다. 감정평가사들. 그래서 7월 달에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사 두고 부르다가 우리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의 110% 정도를 통으로 일괄로 매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진짜로 솔직하게 그때 감정평가사들은 지금 분양을 언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 입찰 받아서 금년 연말에 내년 초다 그랬더니 이 110%도 무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건조합원 그 다음에 이정무 그 부조합장님 이 감정평가사는 무리라고 얘기했고 키라도 무리라고 얘기했어요. 무리라고.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금년 연말에 이때쯤 되면 그걸 다 감안해서 업체는 입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건 예를 들어 점포 하나가 뭐 분양평수 20평, 20몇 평, 10몇 평 이건 조각조각에 대한 금액인데 이거를 몇백 개를 1,700 몇십억을 이 아사리 엄청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서 통으로 한 업체가 이걸 분양받으려면 대규모로 할 때는 또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던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이게 감정평가사하고 MDF제 키라의 그때 당시 7월 달에 최종 의견입니다. 그나마 그래? 미 입찰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재입찰 하지라고 해서 강행을 했던 거예요. 112.3%가. 절대로 싼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상가 조합원한테 먼저 그러면 상가 조합원 여러분한테 110%에 내가 우선 분양해 줄게. 다 일반 분양 없애자. 니네 우리 조합원이니까 니네 싸게 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가 분양 조합원한테 추가로 일반 분양가인 110%에 다 가지고 가라고 2차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싸게 분양을 했다면 그렇게 싸게 이렇게 했다면 이 상가 분양가나 이런 거에 아주 잘 알고 민감한 상가 조합원들이 왜 분양을 안 받아갔을까요? 안 받아갔습니다. 또 그렇게 싸게 분양했다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업체들이 왜 2개사만 입찰에 참여했을까요? 입찰 금액도 우리 입찰 금액에 한 20몇 억만 지금 더해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한 100억, 200억 더 높게 썼으면 하고 바랬는데 20억 정도 넘게 썼어요. 자, 그래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하니까 사실은 부조합장한테 그러면 네가 직접 분양해라 좀. 내가 당분간 총회 통과돼도 계약 안고 기다릴게. 이게 전식으로 조합장한테 요청했습니다. 부조합장한테 조합장이. 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가 관련해서 이렇게 315억 지금 이대로 분양해도 우리는 예산이 없는 거를 이렇게 315억을 벌었어요. 이렇게 조합이 벌어서 모아서 과거에 예비비까지 다 모아서 털털 털어보니까 1,100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시공사한테 1,100억 정도를 공사비로 줘도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 증가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1,100억입니다. 여기 볼래요? 자, 여기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이 통매각 이번에 분양하는 겁니다. 이게 전면부예요. 가장 좋은 거. 근데 왜 전면부가 조합원은 이게 3칸밖에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다 나왔어요. 조합원들이 다 포기했어요. 상가 조합원들이. 이거 왜 포기했을까요? 이 상가하면 아무리 비싸도 1층이 최고인데 임대든 앞으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부동산만 해도 10개 이상 들어올 텐데 이렇게 다 조합원들이 분양 안 받았어요. 뒤에 싼 거. 이거 몇 개 분양 받았고 다 이렇게 남았어요. 자, 전체 분양 기준 70% 이상이 조합원들이 안 받아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싼 금액을 왜 조합원들이 안 받았을까요? 응? 지하 1층 볼까요? 이게 파란색 이게 지금 조합원들이 분양 안 받아가지고 다 조합으로 넘어와서 일반 분양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통매각으로. 여기 빨간 것만 지금 조합원들이 분양 받아간 거예요. 자, 금액 기준으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90%가 미계약입니다. 지금 90%가 미분양. 그래서 이게 통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응? 그래서 자, 부조합장 당신이 좀 매각 좀 해라. 어? 이렇게 공문 보냈어요. 자, 네가 이렇게 뭐 2배 이상 이렇게 받는다. 네가 매각해. 네가 이렇게 매각해서 이익 생기면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네가 제시해.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비대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못하고 뒤에서 계속 시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겠대요. 아니 거의 2배로 할 수 있다면서 왜 안 해요? 응? 그리고 그 남은 금액에 뭐 50%든 100%든 70%든 자기한테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요. 결론은 최소한 카라 등 MD업체들, 감정평가사, 상가 분양업체 관련해서 개락적으로라도 자문을 다 받아서 최소한 이런 지적을 하려면 일반인 혹은 일반인 이정무 씨가 이렇게 그냥 대충 지적할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사람들 지금 저한테가 받으라도 다 불러다가 이 사람들 자문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받아놓고 이게 이런데 너 왜 이래? 라고 지적을 하든지. 예? 그 다음에 부조합장의 분양이나 입찰을 하라고 요청해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비대위는 항상 이렇게 근거 없이 대안도 없이 선동질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거를 밝혀줘도 절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아주 이 못된 버릇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 안 해요. 또 사과도 안 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게 드럼풍홀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픈 지식이나 진짜 드럼풍홀로 아무 때나 설치되면 재건축 중단되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꼴 납니다.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좀. 자, 지금이라도 비대위하고 그 부조합장은 책임지고 분양하면 됩니다. 지금도 시간 돼요. 얼마인데 이게 총회 통과되더라도 계약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양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합장이 도와줄 거예요. 분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더 붙는 남은 금액의 한 50%를 가지고 가세요. 인센티브로. 대신 당신이 진짜 이게 분양을 했더니 분양이 실패해버렸어. 단지 그러면 실패했을 때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만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인센티브 지급하면서 이거 하도록 조합장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왜 안 하세요?